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월요일 낮입니다. 한일 관계가 군사적인 충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안보 외교 측면에서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완전히 지금 낭떠러지 외골수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김일성의 그 갓근 전술이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갓근 전술이라는 거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갓이 유지되려면 갓근이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는 한미동맹이고 하나는 한일 안보 협력 관계인데요. 이 중에 하나만 끊어져도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이게 이제 김일성의 갓근 전술인데, 1970년대 초 나왔는데 50년이 지난 지금 이게 실현되려고 한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프간에서는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조약 초안에 합의했다. 그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4,000명의 미군이 18개월 내, 1년 반 내에 철군하고 휴전을 실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탈레반과 미국이 아프간 정부를 제외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미군 철수에 합의했다. 이게 꼭 월남 패망의 재판이다. 제2의 월남 철수다. 이렇게 불러도 조금 더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방식도 월남 패망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탈레반과 미국이 직접 협상, 아프간 정부 제외하고 월남 경우도 미국과 북베트남이 직접 협상, 이 남베트남에 있던 티우 정부를 제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접 협상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잠시 휴전했다가 미군이 철수하고 그리고 패망에 이르는 월남이 무너지고 결국은 이제 아프간도 탈레반 통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한국이 배제된 채 미국하고 북한이 직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 가능성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한국이 배제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자청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한국이 배제되면 안 되거든요. 이 한국이 배제돼서 미국이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수차례 전문가들이 경고를 해왔습니다만 결국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나토를 밑빠진 독이다 이렇게 부르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불평을 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리아에서도 철군을 결정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며칠 전에 언급한 대로 아프간에서도 이제 기어이 철수를 하려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 정치적인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의 그 장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이 하원을 민주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원이 이 예산 실행을 거부하니까 트럼프가 연방정부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폐쇄로 해서 국민들이 원성이 잦아지면 이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탓이다. 이렇게 몰아붙여서 양보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이 펠로시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약간 양보를 해서 협상을 제안했는데 이것을 단호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원성이 트럼프 행정부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백기를 드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미국의 일간지들은 지금 펠로시의 완전한 정치적 승리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미국의 신문을 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지는 좀 진보적인 신문이다. 심지어 좌파적인 성향의 신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좀 보수적인 신문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너무 구분하는 것 같은데 이 미국의 신문들은요 기본적으로 입장이 비슷합니다. 약간 사안별로 차이가 좀 있을 뿐이고요. 이번에 그 아프간 평화협상을 놓고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주 잘 됐다고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양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로 예정돼 있는 미국 정상회담에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북한에 결정적인 양보를 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지금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 한일 관계, 아프간 평화조약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회담 전망 이 세 가지를 조금 상세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먼저 한일 관계인데요.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해 2018년 12월 20일 광개토 대왕함이 이 북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게 조난당했다고 아마 이게 연락이 들어온 모양인데 이 북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습니다. 이 북한 선박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1명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동을 했는데 이 광개토대왕함이 출동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근데 대략 일본 접경까지 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EEZ, 배타적인 경제수역 안까지 갔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본 초계기가 출격을 했고 광개토대왕함에서는 우리 해군이 이 화기관제 레이더를 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레이더를 쏜다는 게 이게 군사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 직전에 할 수 있는 조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우방국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항의를 하게 됐고 미국 같으면 이거 공격을 했을 거다 선제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해명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했고 이 일본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됐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 작은 어선이 표류했다고 해서 그렇게 비상대기 또는 작전 수행 중인 구축함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었느냐. 해양 경찰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가뜩이나 이 한국에 대한 감정,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데다가 한국이 우방이 맞느냐, 우군이냐 과연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베 정권이 이 보복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최근 한 며칠 동안에 3차례의 우리 군함에 대해서 위협 비행하는 그런 도발을 했고 특히 그 1월 24일 이제 문제가 된 이어도 근처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대조영함의 60m 상공까지 접근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도발을 하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함 사건과 대조영함 사건이 성격이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함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거고 이 대조영함 사건은 일본이 불신을 갖고 한국에 대한 불신을 갖고 명백한 도발을 한 것이 아닌가 보복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후에 한일 간의 이 군사교류가 지금 올스톱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지금 한일 간에 지금 이게 협정이 체결돼서 지금 가동 중인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자 이런 망언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양국군이 군사적인 충돌에 대비하는 그래서 강력 대응하는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공공연히 국민 앞에
이걸 드러내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갈 줄은 아마 누구도 예측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때죠. 이때 합의된 한일 화해 치유재단, 이게 이제 위안부 협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합의에 의해서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후에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정부끼리 맺은, 공식적으로 맺은 합의를 이렇게 무참하게 폐기할 수 있느냐. 그래도 일본이 우방인데 말이죠. 옛날에 그 식민 시절에 있었던 그 감정을 이걸 재현해가지고 반일 정책을 너무 극단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신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제 그 강제징용에 관한 판결을 내려서 일본 기업을 몰수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 감정이 서로 좋지 않던 차에 앞서 말씀드린 그 광개토 대왕함 레이더 조사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이제 도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북한하고 보조를 맞춰서 반일 공동전선을 펴면서 일본보다 북한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일본과 군사적인 대결도 불사하려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세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있었던 그 자유한국당 그 집회에서 어느 전당대회 대표 후보 한 분이 문재인 정권을 히틀러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왜? 히틀러가 민족을 중심으로 민족주의를 내걸어서 침략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를 내세워서 이 대한민국을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무장 해제를 시키고 있다 이거죠. 9.19 군사합의가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과는 이렇게 적대적인 대결을 불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다 일본이 다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국을 우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일본은 군사적으로 한국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미일 동맹까지 아주 지금 견고해졌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최강의 동맹국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보다 또 일본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능하면 한일 양국이 우호 협력하길 바라지만 양국 간의 대립이 불가피해지면 일본을 지원한다. 그리고 한국을 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일본을 말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 친북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재보다는 일본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 없다. 이 상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한일 관계를 지금 악화시키면서 방위비 협상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바닥에는 한미동맹이 파탄나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미동맹이 파탄이 나면 문재인 정권은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북한, 중국 편에 서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의 운명은 가히 풍전등화의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엊그제 토요일자 맥스 부트라는 칼럼니스트의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제목을 보면은요, 펠로시가 트럼프의 경종을 울렸다. 김정은과 탈레반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해 보라.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맥스 부트라는 사람은 제가 그동안에 이 양반 쓴 칼럼을 주시해서 봤는데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트의 얘기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처를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형편없는 협상가다. 이게 증명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호언장담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얻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용두삼위격으로 끝에 가서는 결국 상대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싱가포르 미국 1차 정상회담에서도 그때 한번 회담을 철회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회담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한 2, 3일 후에 아주 친서를 아부하는 형태로 큰 봉투에 넣어서 갖다 주니까 거기에 그만 넘어가서 준비도 안 된 그 미국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열어서 결국은 핵심적으로 북한의 그 선전고인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그 문구를 공동성명에 넣었는데 그만 양보를 했고 기자회견에서도 회담 직후에 가죠. 회담에서도 한미 훈련을 중단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 부트는 이 워싱턴 포스트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최악의 세기적인 거래를 할지 모른다. 21세기 최악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프간에서는 지금 미군을 철수하기로 했고요. 이제 한반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미국이 양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에 대해서 이 부트 칼럼니스트는 백악관 보좌관 볼턴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걸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래 미국은 북한의 CVID,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검증해야 하는 핵폐기가 있어야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볼턴 보좌관이 며칠 전 워싱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이면 이 참 표현이 복잡한데요. 북한이 핵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만 보이면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포기가 아니라 핵미사일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도 포기를 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신호만 우리에게 주면, 그러니까 아마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쇼 정도만 보여주면 제재 완화, 평화선언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백악관 보좌관이 볼턴, 이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인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따르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볼턴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에 대한 관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방위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방위비를 조금 인상해 주는 대신에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그런 거래를 할지 모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프간에서 미국이 17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군이 철수하면
평화협정은 이제 종이 쪽지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고, 일정 기간 휴전을 가진 다음에 아프간이 결국은 탈레반 통제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그냥 거의 완벽한 제2의 월남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똑같이 되풀이되지는 않지만 같은 운율을 거듭한다. 운율, 라임이라고 하는데, 뭐 시에 보면 끝에 꽃이 피네, 봄이 왔네 해서 네네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운율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로 역사가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참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 나라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들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을 출범을 시키고요. 1월 30일 출범식을 갖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모자르는 거를 국민성금으로 보충하자.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참 아주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런 아주 잘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구해야죠. 지금은 하여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정권을 응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스톱시키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희생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될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